그런데 충격을 받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삼각형 한쪽으로 밀리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코 재수술하는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휘어 보이는 거거든요. 휜코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인중의 축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형외과 전문의 이사원입니다. 오늘은 휜코 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코는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숨을 쉬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수술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휜코에 대해서 양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은 밑에서 봤었을 때 코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예요. 사실 코끝만 휘어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중간에 뼈부터 살짝 휘면서 전체적으로 다 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어렸을 때 다쳤던 경우가 많아요. 코가 한쪽으로 휘는 이유는 뭐냐면 코뼈가 이렇게 올바르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격을 받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삼각형 한쪽으로 밀리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지금 그림처럼 코끝이 이쪽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정점이 이쪽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와 위를 다 분리를 해서 똑바르게 만들고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것도 똑바르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비중격을 똑바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 옆에 있는 뼈를 절구를 해서 코뼈를 똑바르게 만드는 수술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휘어있는 모습이 실제로 CT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CT를 보시면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비중격 연골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비중격 연골이 휘면 그쪽이 숨쉬는 구멍이 길이 좁겠죠. 이쪽은 넓고. 그래서 대부분 CT를 찍어서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를 보통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여기를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 윗부분이 훨씬 더 좁죠. 여기보다. 여기 이제 비밸브라고 해서 숨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밸브가 좁아져 있는 경우 비밸브 교정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요. 겉으로 봤었을 때 휜코가 아니라 기능코라고 하는 경우는 코 안쪽에 숨쉬는 걸 어떻게 만들어주냐의 문제거든요. 비중격 휘어져 있는 부분을 똑바르게 잡는 수술, 그게 기능코의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비밸브 교정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이 좁아져 있는 비밸브를 조금 더 펴서 숨 쉬는 게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흔히 비염이라고 얘기하는 증상인데 비갑계라고 해서 코 안쪽의 점막 안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중격이랑 원래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비중격이 한쪽으로, 예를 들어 비중격이 이렇게 휘고 비갑계가 두꺼워지는 경우, 그쪽은 숨쉬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져 있어서 숨쉬는 길이 약간 또 좁아져 있는 케이스예요. 기능코라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숨쉬는 게 좀 불편해진 경우, 그 경우를 교정하는 수술을 기능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겉에만 휘어있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 경우는 그 부분만 똑바로 돌려주는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살짝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 경우가 가장 쉬운 경우고, 또 하나 휜코 중에 많은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수술 받아서 보형물이 한쪽에 쏠려서 휘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코 재수술하는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보형물만 똑바로 잡아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축을 봐야 돼요. 코끝과 콧대의 축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틀어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코끝을 똑바로 맞춰주고 그거에 맞춰서 콧대를 교정을 해야지 보형물로 인해서 휘어 보이는 게 훨씬 더 덜 휘게 돼요. 그래서 휜코라고 내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건 수술 상담을 받으면서 CT를 찍어보면서 안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재수술 케이스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보형물이 똑바르게 있지 않고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경우, 이래서 전체적으로 휘어 보이는 경우. 그런데 실제로 수술을 할 때 보면 코뼈 자체가 약간 휘어 있거나 아니면 코끝에 연골이 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를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형물만 넣은 거죠. 그런 경우는 본인 휘어 있는 축으로 그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코가 휜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는 원래 갖고 있었던 휜 부분들을 다 교정을 해줘야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코는요, 이 윗부분은 뼈로 돼 있고 이 아래 부분이 연골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만 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연골이랑 뼈가 같이 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연골만 휘었을 땐 절골하지 않고 연골만 똑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대부분 경우에서는 절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을 같이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휜코를 가지신 분들은 아까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다치신 분들은요, 꼭 코뼈의 경계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매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얇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뼈는 딱딱한 구조인데 연골은 물렁물렁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똑바르게 잡아놓다 하더라도 약간씩 돌아가는 게 있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본인이 다쳤던 안 다쳤던 간에 휜 코를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은요, 인중의 축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우, 이 이렇게 했었을 때 한쪽에 있는 입꼬리가 더 많이 당겨져요. 안면 비대칭이 좀 심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똑바르게 잡아놓더라도 입꼬리가 당겨지는 방향으로 코끝이 약간 더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런 부분만 살짝 더 잡아주면 돼요. 이건 보험사에다 문의하면 되는데, 대부분 기중경 망곡증이나 비밸브 교정술이나 비염 수술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게 실비 적용을 받고 싶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CT를 찍어 보면서 진단명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진단명이 맞다고 하면 본인이 받는 수술이 실비 적용이 되는지를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서. 그래서 그쪽에서 된다고 하면 수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